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이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이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자 10명이 넘는 출마 예정자들이 앞다퉈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이번을 놓치면 4년 이상을 기다릴 수도 있어 나올 사람은 다 나왔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박승호 전 포항시장, 포항 리셋을 슬로건으로 특수선박 조선소 유치와 옛 포항역으로 스틸러스 축구장 이전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김병욱 전 국회의원, 유강 죽도시장 포항역으로 이어지는 도심철도 복원과 서울 빅5 상급 종합병원 유치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철강산업 경쟁력 회복, 구도심 공동화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 울산 경주와 해오름 동맹을 활성화해 포항을 첨단 AI, 방위 산업의 국가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성은 포항 지진 범대본 의장, 경주와 영천 등 인근 도시와 통합을 통해 인구 100만 규모의 광역 대도시를 조성하고 포트 해양 기업 도시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문충훈 환농해 연구원장, 도시 공간의 전면적인 재배치와 벤처타운인 포항 혁신마루 조성, 남구청의 5천억 이전, 북극 항로 개척 등을 공약했습니다. 박용선 경북도의원, 철강산업 회복을 바탕으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 유치,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과 분산형 전력망 구축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박대기 전 대통령실 대외협력 비서관 직무대리, 국회와 대통령실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포스코 수소 환원 제철 전환 지원, 포항공대 의과대학 설립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과 이칠구 경북도의원,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도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거론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선 포항시 의원을 역임한 박희정 의원이 포항시장 선거에 처음 도전합니다. 기초의원을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사례여서 여당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기대됩니다. 난립한 후보들의 나열식 공약으로 후보를 판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컷오프에 따라 탈락한 후보의 무소속 출마 여부와 30%를 넘나드는 진보 진영의 고정표가 남은 선거일 동안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을 잇는 해오름대교가 오는 29일 임시 개통됩니다. 현재 주요 진입도로와 신호등 설치 공사는 마무리됐으며 송도동 방향 진입도로를 비롯해 신호등과 안전시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탑 전망대는 오는 6월 정식 준공일에 맞춰 완공될 예정입니다. 해오름대교는 총 연장 395m 규모의 콘크리트 사장교로 건설됐으며 다리 개통 시 포항 북구에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철강공단으로 향하는 출근길 교통 정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는 오늘 서울 하나증권 본사에서 포항 오션포스트 컨소시엄과 포항 최초의 특급 호텔 건립을 위한 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나증권과 대우산업개발 등 민간 사업자는 오는 3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한 뒤 인허가 절차를 밟아 내년 10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컨소시엄은 2032년까지 3,772억 원을 들여 영일대 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상 26층 220실 규모로 연회장 인피니티풀, 스카이 라운지 등을 갖춘 특급 호텔을 지을 계획입니다. 사실상 멈춰섰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다만 통합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경북 북부권 소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방안 발표 이후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안동에서 만나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이라는 정부의 국정 기조 아래 행정통합이 진짜 지방시도로 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 통합 우리 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우리 지사님과 어떤 최대한 정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는 대구 경북이 가장 먼저 시작한 통합 구상이 충청, 호남권 등 다른 권역 통합 논의에 기반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도로도 읽힙니다. 특히 시도는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단순한 비용 보전에 그치지 않고 포괄적, 자율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민군 통합공항을 중심으로 교통과 산업, 정주 기반을 함께 끌어올리고 경북 북부권 균형 발전 투자와 광역 전철망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 경북에 꿈꿔오던 그런 기회가 왔고 또 이 기회를 놓치면은 만약에 전남하고 대전, 충남이 먼저 나가면은 우리는 그보다 훨씬 뒤떨어진 도시가 됩니다. 행정 통합 성공의 필요 조건도 제시됐습니다. 경북 북부권 등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균형 발전 대책이 마련되고 시군구 권한과 자율성 확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불씨를 살린 행정 통합이 지방선거 전까지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관건은 경북도의회 동의를 구하고 경북 북부권의 반대 여론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시도민 공감대도 제대로 형성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작용이 클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 등을 반영해 유치원,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19만 200명에 대한 학급 예비 편성을 마쳤습니다. 전체 학교 수는 1,360개로 전년도보다 35개 감소했으며 학생 수는 19만 200명으로 1년 새 1,246명이 줄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급 예비 편성 이후에도 2월 말까지 발생하는 학생 이동 등 변동 사항과 고등학교 입학 전형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학급 편성을 3월 중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경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의 요금이 오는 3월부터 무료화될 전망입니다. 경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경주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경주 지역 시내버스 요금은 어린이가 800원, 청소년 1,200원으로 시내버스 이용객 수를 감안하면 연간 약 3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에도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전기장판 사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전기장판을 라텍스 침구류와 함께 쓰고 있다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변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개가 새카맣게 타 쪼그라들었습니다. 새해 첫날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기장판 위에 라텍스 베개를 올려두고 쓴 게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인 2일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오래된 전기장판을 5시간 반가량 켜놨다가 라텍스 매트릭스와 장판이 탔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 사이 전기장판을 두고 실험해봤습니다. 8시간가량 지나자 매트리스와 베개에 장판 열선을 따라 열을 흡수하는 적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라텍스는 열을 빠르게 흡수하고 흡수한 열을 계속 쐈습니다. 전기 매트와 우리 라텍스 침구류를 함께 사용했을 때 외부로 열이 방출되지 않고 내부에 축열되면서 과열되는 양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기장판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두고 쓰거나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면 열선이 손상돼 불이 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로 살펴보면요. 열선이 손상된 전기장판 위에 뒀던 라텍스 베개의 온도는 100도를 넘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전기장판 관련 화재는 1,150건, 27명이 숨지고 134명이 다쳤습니다.
오랫동안 보관해놨다가 겨울철에 꺼내 쓰는 만큼 사용 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단선에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켜보시고 이게 어느 한 부분이 너무 조금 열이 많이 난다는 부분이 있으시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좀 교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콘센트에 낀 먼지를 제거하고 온도 조절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열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둘둘 말아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전기장판에 불이 났을 때 물을 부었다가는 감전될 수 있어서 소화기로 불을 꺼야 합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1열연 공장에서 직원 A씨가 원료 이송 장비인 대차에 다리가 끼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하반신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사고를 당한 직원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관계 당국과 함께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제철이 철강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포항 1공장의 생산 구조를 조정합니다. 현대제철은 포항 1공장 내 3개 생산 라인 가운데 철근 특수강 본강을 생산하던 라인을 철근 전용 설비로 전환하고 특수강 본강 사업은 당진 제철소로 이관합니다. 수요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대제철은 특수강 본강 생산을 당진 제철소로 집중시키고 포항 1공장은 철근 생산에 특화함으로써 가동률과 생산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현대제철은 중국발 공급 과잉과 내수 침체 등으로 철강 업황이 악화되자 지난해 포항 1공장 중기사업부 매각을 추진하는 등 구조조정을 지속해왔습니다. 울진군이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에 축구와 야구, 태권도, 요트 등 6개 종목 1000여 명의 전지 훈련단을 유치했습니다. 지난해 말 KTX 이음운행 등으로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전지훈련 선수들은 평균 10일 정도 체류해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중심으로 10억 원 이상의 소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진군은 체류 기간에 따라 훈련 지원금을 주고 공공체육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토, 설사, 오한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 1월 2주차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548명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이 발생했고 특히 0세에서 6세 영유아가 전체 환자의 40%를 차지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선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화장실 물을 내릴 때에는 변기 뚜껑을 닫고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48시간까지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